네, 필살기 고수회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4,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5조 원이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또 여러 업종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런 상승 분위기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수 때,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고수회전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김영구, 최진성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필살기 고수회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섹터, 그 업종에 따른 최애 선호주 2개 종목씩이 공개됩니다. 끝에 히든주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업종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자, 오늘 김영구 전문가는 AI 플랫폼을 관심 업종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AI 플랫폼 쪽의 전쟁은 그 규모와 속도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국내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느냐,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유했느냐일 것 같은데, 김영구 전문가님 판단은 좀 어떠세요?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가 640억에서 720억 달러, 아마존 같은 경우가 1000억 달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4% 증가한 800억 달러, 구글이 750억 달러. 그러다 보니 올해 미국 전체 자본 지출 투자 규모가 4천억에서 5천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그 다음에 생성형 AI 무기로 검색, 광고, 콘텐츠 추천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또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오픈 AI가 챗 GPT의 웹 검색 기능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AI 검색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국내 검색 엔진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도 내수 시장에서도 큰 위협과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한계를 극복하고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시급해졌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 클로버 X, 카카오는 카나나, 이것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플랫폼 하면 이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네이버 또 카카오도 이쪽에 또 여러 가지 전력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AI 플랫폼 기업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1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승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24년 7월부터 25년 7월까지 1년간 83% 급증을 했는데요. 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한 30%를 차지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앞으로 테더라든가 서클, 이 지금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채 중심으로 해서 준비 자산을 구성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죠.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는 있는데, 한국은행이 자꾸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통화 정책 때문에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만반의 준비는 됐어요. 100% 준비금을 예치하고 엄격한 감사를 법제화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고요. 핀테크 생태계의 활성화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간편 결제 업체인 두나무를 이번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코인 발행 준비를 마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를 앞세워서 코인 발행 준비 끝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통화 시스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늦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의 테마 전환이라든가
통화 정책의 변화 이것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의 중심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자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영구 전문가가 AI 플랫폼을 이제 관심 섹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뭐 종목도 저희가 들어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뭐 함께 하시는 최진선 전문가께서는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AI 플랫폼 기업들 즉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금 현재 주가를 날씨로 좀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날씨로 표현하면 지금은 구름이 조금 많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내용은 굉장히 맑고 해가 쨍쨍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김영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나무와의 그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 관련 내용이 있겠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SM의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점과 또 하나는 오픈 AI와의 협업 등 내용으로 인해서 두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는 맑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전략적 부분들 추가적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탑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플랫폼의 첫 번째 주자는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역시 네이버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죠. 두나무의 계열 편입 추진으로 인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을 축으로 해서 이제 뭐 핀테크, 블록체인 이쪽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두나무 계열 편입 이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플랫폼 제왕과 가상자산의 거인이 만났다. 이건 뭐 지금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지배구조 재편까지 생각하는 수를 갖다 둔 것인데요. 네이버는 사실상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를 자회사에 편입시키고 연결 실적까지 반영을 하면 내년 매출은 20% 뛰고요. 영업이익은 60%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럼 눈에 확 띄는 실적이 보여질 거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타쌍피 뭐 이런 수준의 신의 한 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AI 도입이라든가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광고 커머스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사실 네이버로서는 본업 외형 성장이 좀 정체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나무 편입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과 순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네이버에 큰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언급하신 그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11월 중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니까 호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벌써부터 무르익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3분기 매출을 3조 원 넘게 예상을 하는 그렇게 점치고 있는 분위기고요. 증권가의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이버는 뭐 정체돼 있다고 하지만 매년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던 기업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네이버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이 3조 60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12% 증가한 수준. 영업이익은 5,547억 원으로 5.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매출은 시장 컨센과 부합을 하지만 광고 비용이 좀 들었기 때문에 커머스 부분은 오히려 9,477억 원으로 30%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커머스 부분이 많이 컸죠. 그러네요. 큰 폭 성장을 한 것이고요. 광고 단가 상승과 중개 수수료 인상, 쇼핑 앱 출시 이런 것들이 매출 증가의 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커머스 분야가 상당히 아주 톡톡하게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은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뭐 컬리라던가 우버라던가 본인들이 이제 해당되지 않은 영역과의 콜라보, 이 협업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쪽도 뭐 긍정적인 변수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이버는 제2의 라인 신화를 갖다 꿈꾸면서 글로벌 진출을 갖다가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버와 컬리를 갖다가 협업을 강화한 것은 뭐를 잡겠다는 겁니까? 결국 쿠팡을 잡겠다는 거고 이커머스의 네네. 강자, 그다음 모빌리티의 강자 카카오 모빌리티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개념으로서 이들과 협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즈니와 혈명을 맺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미국의 포시마크 또 왈라팝 일본의 소다 이런 쪽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C2C라고 그러죠.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빅테크와 싸울 무기로 신성장 동력인 헬스케어
이 웹3로 진화 중인데요. 네. 웹3 기술은 이해진 의장이 차세대 먹거리를 두고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웹3로 인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 때문에 뭐 올라가는 모습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또 사실 뭐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분출이 아직 안 보여서 뭐 앞으로는 위쪽으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지금 다른 종목들은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막 다들 올라갔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 시점이라서 네네. 지금 딱 타점으로서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먼저 주봉 차트를 보시면 21년 고점 46만 5천 원까지 대시세를 보여준 다음에 그 고점부터 5단계 하락을 했어요. 5단 하락하고 나서 대폭락한 전후 종목입니다.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3년간 바닥 박스권의 저항선을 갖다가 25년 6월에 겨우 돌파를 했어요. 그 노란 선을 돌파한 게 이제 네. 6월에 돌파한 건데요. 눌림목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시세 조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두나무 인수권으로 9월 말경에 한파동 상승을 보여주는가 했더니 좀 잠잠해졌죠. 다시 없는 싸게 매수할 기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종가상 고점이 27만 원. 그 27만 원을 돌파하면 이것도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줍줍 시작해서 27만 원 돌파하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이 우량주들이 갔으면 결국 업종 대표주들도 가야 되거든요. AI 플랫폼주들이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실적을 보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목표와 뭐 매수 밴드 등을 이제 여쭤볼 건데 일각에서는 뭐 네이버의 저평가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저평가 맞습니다. 구간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한 저평가 구간이고요. 네. 요번에 제가 아까 20% 뭐 60%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랬죠. 매출 20%, 그다음에 영업이익 60% 그렇죠.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안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성장 동력도 얻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게 웬 떡이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정 매수가 25만 원 선 전후부터 24만 원 선 사이까지 매수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눌림 시 23만 원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27만 원, 2차 29만 원, 3차는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예상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22만 원 잡아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투자 전략 지금 먼저 네이버와 함께 하셨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두 번째 타픽은 어디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AI 플랫폼 관련 두 번째 타픽은 카카오입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최근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반등이 상승이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분위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6월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제로로 인해서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초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고점을 7만 1,600원 찍고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날짜를 잘 보면요. 8월 7일 11% 급등했어요. 네. 네, 그건 실적 때문이었고요. 9월 12일 카카오톡 예약하기 내용들 때문에 9% 급등을 했고요. 10월 21일 날 6%의 강세를 보인 건 김범수 의장의 무죄 뉴스 때문이었어요. 네네. 그럼 달마다 한 번씩 빵빵빵 한 번씩 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에 갖춰져 있어요. 5만 5천 원과 6만 7천 원 사이에 박스권에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시세 조율하면서 계속 물량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주역이라고 하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만큼 따라가질 못해요.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고점이 6월 고점이 11만 4천 원인데 그로부터 한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지금 5만 원대에서 4개월째 박스권 연결 중이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6월에 38,700원 찍고 급락을 해서 23,000원 선 전후에서 큰 하락 이후에 바닥을 갖다가 견조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 종목 다. 그러면 그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우선 카카오부터 움직일 겁니다. 카카오가 가장 단단한 조정을 보였고 또 빠르게 상승할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는 패턴에 플러스 레벨업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은 가장 싼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무죄 판결 이슈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AI를 비롯해서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부담 요인들을 좀 털어내는데 성공했다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로서는 변혁을 꿈꾸고 있는 마당에서 김범수 의장의 악재가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무죄가 확정되면서 호재로 바뀌었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어요. 그러면서 AI나 금융 쪽으로 인해서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는데요. 요즘 그 카톡 변경, 그 친구 탭 PD형 개편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슈가 됐었죠. 예, 네. 맞아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또 떨어지면서 고배를 마셨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우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래 27%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하면은 금고형 이상을 받았다면 17%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악재가 사라졌고 이제 금융 쪽으로 제대로 출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다. 따라서 카카오톡은 챗 GPT 탑재라든가 자체 AI 카나나를 결합 등을 통해서 AI 사업이라든가 신사업으로 점찍은 스테이블 코인 요 몇 가지들을 갖다 끌고 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밝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친구 탭을 피드형으로 바꾼 건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여론이 썩 좋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체류 시간을 늘렸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를 받고 예, 있더라고요. 그럼 뭐 실적은 얼마나 좀 달라지게 될까요? 3분기 매출이 2조 255억 원, 5.4% 늘었고 영업이익은 26%, 1,653억 원이 됐어요. 사실 개편 이후에 고객 불만은 많았지만 쇼폼 쪽으로 해서 체류 시간 더 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체류 시간 증가는 득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10월 내에 카카오톡에 그 오픈 AI 챗 GPT가 탑재될 경우 체류 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카톡의 광고 사업에 힘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월에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맵 예약하기, 선물하기 이런 것들로 활성화 연동되면서 더욱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이런 외부 서비스와의 생태계 연동도 역시 간편 결제와 인터넷 은행으로 연결되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조금 열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 AI 플랫폼을 관심 업종으로 제시하시면서 이제 역시나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를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네이버도 앞서서 저희가 저평가다 말씀을 주셨는데 카카오는 더 디스카운트가 됐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아니 시장에서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는 사실 그 쪼개기 상장을 좀 많이 했어요. 쪼개기 문어발식. 상장.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좀 많이 훼손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각 기업마다 뭐 충실히 쪼개기를 했어도 각 기업마다 열심히 뛰고 있어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네이버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 보이는데 사실은 카카오는 21년 4월 15일 날 1주당 액면가 500원을 100원으로 분할했어요. 네. 5대1 분할이죠. 그러니까 분할 전 가격이 55만 8천 원이었으니까 분할 후에 11만 원 정도가 된 것이니까 5대1 분할에 맞춰서 네이버는 지금 현재 25만 원 정도, 카카오는 6만 원 선인데 거기다 5배 곱하면 30만 원 선 정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굳이 그러니까 네이버에 비해서 싸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액면가 정도로 액면가는 둘 다 100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앞서서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눈에 띄는 급등을 한 번씩 표출했었다 하셨고요. 어떤 지표를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따라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주봉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종목은 2019년 18,000원서부터 급등을 해갖고 2년 반 동안 10배의 대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6월에 17만 3천 원의 고점을 찍었죠. 대시세 고점을 찍고 나서 5단 하락, 그 뒤에 2단 하락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바닥 32,500원. 그러니까 17만 3천 원짜리가 32,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폭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전후 종목입니다. 네. 모든 투자들이 물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다 노란선 A, B를 걷는데 그 A, B를 지금 다 통과를 했거든요. 통과하고 지금 뭐를 하느냐. 바로 박스권에 5만 5천 원부터 6만 7천 원 사이에 박스권에 등락 거듭을 4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위로 상승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거기에 파란 그 화살표로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즉 목표치라는 거죠. 이 종목의 체크 포인트는 종가상 고점 67,000원을 돌파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67,000원 돌파하기 전에 지금부터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67,000원 돌파할 때는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 가격 전략 말씀 말씀드릴까요? 주시죠. 네. 예, 적정 매수가는 6만 원 선 전후부터 5만 5천 원 사이에 매수를 집집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파할 때는 더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불타기 매수. 목표치는 1차 6만 5천 원, 2차 7만 원, 3차는 10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이번엔 최진성 전문가의 관심 업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오늘은 조선을 들고 오셨군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사실 조선주가 좀 부담을 느꼈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급등 현상이 한 차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을 하는가 하더니 이 중국이 하나오션의 자회사 등을 제재를 하면서 조정을 다시금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가 이 조치를 한미 조선 협력을 저해하려는 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고요. 이러한 내용이 한미 마스카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기술 품질, 납기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조선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이라는 내용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위를 만들 것이다.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 조선업 협력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선 동맹 구상인데요. 미국은 자국 내 조선소가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국방, 상선, LNG선 건조를 우리나라에 위탁하는 모델을 추진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기술력, 납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입니다. 이 협의체가 출범하면 단순한 선박 수출이 아니라 설계, 건조, 정비, 교육까지 포괄한 공동 생태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국 조선사가 미국의 해운 방산 인프라 파트너로 격상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미국발 호재가 아주 조선업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적도 보니까 뭐 다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이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치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 하나오션, HD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은 이미 3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였고요. 2분기 기준으로 따져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률이 12.8%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 늘었고, 한화오션의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1.3%,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률이 7.6%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이는 올해 평균 성과가 전년 대비해서 25에서 35% 상승을 했고, 후반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마진이 개선되고, 특히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의 수주 덕분에 내년까지 맑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 유럽이 LNG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선 등 친환경 선박 수요를 확대하면서 한국 조선사들에게 신규 수지 기회가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면서 한국 조선사가 이제는 고부가 선박 및 친환경 선박 위주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로는 여기에 조선사들이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로 구축하겠다는 미래 비전도 내놓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특히나 조선주 랠리의 선봉에 섰던 기업이죠. 하나오션의 실적 기대가 특히나 높습니다. LNG 운반선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쪽에 대한 판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양호하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데 이 하나오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오션은 한국 조선 3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이름이 더 부각된 기업이면서 LNG선 점유율 세계 1위이기도 하죠. 당사는 미국 군함 수리 사업 등을 통해서 기술 인프라를 확대해 왔고 여기다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트렌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사업 핵심 전략의 한국 참여 버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 조선사가 미국과 동맹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즉 단순 조선 수주가 아니라 친환경 선박 동맹과 수주라는 두 가지 성장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오션이 이번 조선 사이클에서는 단순 수혜주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조선주에 여러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 대표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컸던 종목들이 많아서요. 이쪽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주 종목들이 더 폭등을 한 사례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소가 수주를 하면은 기자재 업체의 매출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본격 반영이 됩니다. 지금 조선소들이 받은 물량이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2차 수혜가 기자재 업체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밸브, 펌프, 열 교환기, 엔진 등 부품 등의 고부가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률이 급등 중인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소형 기자재 업체들은 고정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영업이익이 2배 내지 3배 껑충 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조선 기자재의 폭등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김영구 전문가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상반기를 주도했던 건 역시나 조선일 텐데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시는지요? 네, 여전히 이 명불허전의 조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주와 실적 모두 완벽한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대형 대세 상승형 패턴의 그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세도 아직 변함이 없어요. 올라가다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였지만 쉬다가도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꺾이지 않는 섹터다. 또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꺾이지 않으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앞으로의 기대감 이 두 가지를 놓고 교집합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는 따라가기가 약간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분석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관리 측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기 매매도 좀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통 조선주를 고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조선 기자재 쪽을 고르느냐 하는 건데 요즘 잘 보시면 전통 조선주보다 조선 기자재가 한 2주, 3주 조금 더 다른 종목들은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 그것들이 바로 한화엔진, 세진중공업, HJ중공업 인하전공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관심을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주 기대감은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투자 전략 조선주를 오늘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픽 2개 또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 반등의 신호탄을 쏘면서 이제 조선 명가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LNG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이쪽 고수익 전략이 또 탄탄한 실적을 이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10월 23일 날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삼성중공업이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13% 늘어난 2조 6,348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2,381억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예전에는 했던 저성가 컨테이너선 매출을 감소를 하고 고수익 선종인 해양 부분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서 올해 10월까지 현재까지 총 27척 수주를 했는데요. LNG 운반선이 7척, 셔틀 탱커가 9척 등과 하반기부터는 LNG 운반선과 부유시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의 본격적인 수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과 함께 물동량 증가 등 영향으로 인해서 2027년까지 연간 80에서 100척 규모가 발주될 전망도 있기 때문에 전망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발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뭐 전쟁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이 부분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실수를 하거나 계약 불이행을 해서 나타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의 유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대부분 해당 프로젝트 관련 충당금이라든지 회계상 처리가 완료가 된 상태고 더구나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처를 러시아 중심에서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이 불이행으로 인한 사태가 아니라 외부적, 즉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였다고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최근 삼성중공업은 인도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하나오션 여기에 이어서 인도 시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걸 텐데요. 이쪽 관련해서 뭐 진행 상황, 분위기가 좀 어떤 건지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 국영조선사와 협력하면서 11조 원 규모의 인도 시장을 공략 중에 있습니다. 인도 내 첫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향후 인도 정부의 조선업 육성 정책과 함께 급증하는 해상 물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는 해군, LNG선, 상선 교체 수요가 큰 나라로서 조선 시장 확대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 강국 진입을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네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9월에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 북서부에 있는 수완조선소와 조선해양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 인도 최대의 드라이독을 보유하고 있고 초대형 유조선업인 해양 플랜트 건조가 가능한 파트너입니다. 협력 법인은 신조선 선박 설계와 구매, 생산관리, 해양 프로젝트 전반인데요. 즉 삼성중공업은 조선 수출 허브를 우리나라 한국에서 인도로 확장하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주가 저희가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 이슈가 있었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맞물리면서 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뭐 상승 분위기입니다. 지금 같이 합류를 해도 괜찮다 보시는 건지 타이밍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없다면 꼭 합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조선사들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물동량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접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초가부터 27,000원 사이까지 1차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눌림목이 나온다면 22,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2차는 4만 원과 돌파. 그리고 저는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네. 내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요. 네네. 손절가는 2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토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조선 쪽 두 번째 주자는 어딜까요? 화면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조선업계가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선박 엔진 업계로까지 분위기가 확산되죠. 그러면서 비수기에도 견고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뭐 조선사 그룹 계열사들의 여러 가지 수주 물량들도 본격화되면서 지금 뭐 주변에 만들어지는 여건은 상당히 또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의 전신을 따져보면 STS 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게 이제 HD 현대가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비수기에도 실적이 견조한 이유를 좀 제가 몇 가지를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는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조선사들의 고부가 선박 발주가 이어지면서 친환경 연료 대응 사양이 붙어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룹 내 수주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10월에는 HD 현대 미포와의 계약, 선박 엔진 공급 계약 체결이 있고 또 HD 한국 조선 해양과 295억 규모의 계약도 이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계약사 물량이 적시에 잡히면서 가동률과
마진 체계가 안정되는 구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적 레벨업이 확인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2025년도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고요. 이는 고단가 계약과 계약 물량 반영 및 제품 믹스 개선의 합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성과 상승과 계열 물량 본격화 그리고 수치로 확인되는 이익 레버리지 세 박자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엔진 계열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또 빠르게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HD-현대 마린 엔진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HD-현대 마린 엔진은 2026년이 올해보다 더 좋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시적 파이프라인입니다. 10월에 계열사 HD-현대 미포와 447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이는 2025년부터 26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후행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전환으로의 엔진 사양 상향인데요. 글로벌 발주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춘 이중 연료 엔진 채택이 확대 중인데 이는 통상 평균 단가와 수익성에 우호적입니다. 최근 HD-현대 계열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도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열 수주가 엔진에 후행 반영되는 구조인데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하면 엔진 발주 및 납품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확보된 조선 계열 물량 등은 2026년에 본격 출하가 되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조선 쪽 토픽입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어떤 접근 전략이 바람직할지 구체적인 그 매수 밴드부터 하나하나 의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D 현대 마린 엔진은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아직도 올라갈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매수 시초가부터 92,000원 사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눌림목이 나온다면 83,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차 10만 5천원에서 11만 원 사이, 그리고 2차로는 13만 원과 돌파를 보시면 되겠고 이 HD 현대 마린 엔진도 내년까지 끌고 가신다면 20만 원 돌파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네. 8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종목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최진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같이 또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분의 히든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히든주. 저희가 종목명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업종이 열려 있잖아요. 최진성 전문가님 종목부터 들어볼 건데 힌트 어떻게 또 풀어주실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주는 2차 전지 종목이면서 그 안에서도 제조 공정을 맡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네. 네. 히든주는 EV용 리튬이온 2차 전지 조립 공정을 턴키로 가능한 소수 업체입니다. 전극 공정을 마친 소재, 즉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을 자르고 쌓고 용접하여서 배터리의 완제품 형태인 파우치 및 각형으로 만드는 조립 공정 전체를 턴키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는 고객사의 생산 라인 구축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핵심적인 경쟁력인 요소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면 네. 첫 번째는 턴키 경쟁력입니다.
조립 전 공정을 일괄 제한 납품 가능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 증설 사이클에서도 발주 속도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폼팩터 다변화 및 각형 사이클인데요. 2025년 하반기 각형 장비 수주기대가 되면서 테슬라, 중국 외에 글로벌 OEM의 각형 확대 트렌드가 구조적 수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세대 배터리 레버리지입니다. 전고체 및 리튬 메탈 파일럿에서 양산 이행 시에 장비 카테고리 생선 및 고도화로 가격 및 마진 개선이 큽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 다변화인데요. 기존 대형 고객 SK온 외에 유럽 및 미국 신규 레퍼런스 확대로 글로벌 공급 역량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적 모멘텀 회복입니다. 실적. 네.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연결 매출액은 104.9%, 영업이익은 957.7%, 단기순이익은 162.8%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히든주로 뽑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든든한 실적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히든주의 앞으로 주가 행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하고 계시는지 구체적 전략도 한번 주신다면요. 네, 히든주의 접근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준비한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2022년 1월 최고가 29,3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5년 2월 최저가인 6,880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제 반등 중에 있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보는 목표치는 2022년 최고가인 그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주의 접근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1차 매수는 시초가에서 17,000원 사이까지 매수를 하시고 눌림이 나온다면 1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차 2만 원에서 22,500원 사이, 2차는 25,000원 그리고 3만 원 돌파도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3,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이 종목 어떤 히든주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김영구 전문가의 히든주도 들어봐야죠. 어떤 섹터일지 궁금한데 앞서서 얘기하신 AI 플랫폼하고는 상관없을까요? 네,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인가요? 네. 지수가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걸맞는 우량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파트를 살려면 강남에 똑소리 나는 아파트를 사야지 되는데 저쪽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자, 바이오 기업이면서 CDMO 쪽에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대한민국 1등주입니다. 생물보안법 관련주로서 호재성 재료를 받고 있는데요. SD팜이라든가 바이넥스, 셀트리온 같은 CDMO 관련주 쪽에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인적 분할 재료가 있습니다.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5 대 3.5 정도 비율로 인적 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10월 29일이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11월 24일에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에 거래 정지 구간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네. 주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인적 분할 전까지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적 분할 이후에 또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들은 뭐에 기준이 되냐면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적 분할 뒤에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확실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1조 원씩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말씀드리죠. 네네.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은데 그게 어느 정도냐? 5%밖에 안 됩니다. 많아봐야 5%. 그래서 신고가 갱신 중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언제라도 줍줍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분할 이후에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실적을 보면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5천억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신기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매출이 5조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조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냐? 35%.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오랜 기간 기업이 정착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수년간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21년에서 23년 3년간은 좀 횡보 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4년 중반부터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최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좀 거치고 있지만 역시 또 요번에 기업 분할 제로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수급을 보면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높더라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강남 아파트를 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비싸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그러면 접근하기 적절한 가격대일까 이 주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선택이 보다 유리하다 보세요? 네,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15만 원 선 사이에 매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눌린다면은 만약에 눌리는 일이 있다면 110만 원 사이까지 매수를 2차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110만 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하권으로 잘 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치는 1차 125만 원, 2차 135만 원, 3차 150만 원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손절가는 10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단 인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는 6.5 대 3.5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주 이상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사항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히든주 어떤 종목인지와 자세한 전략이 더 궁금하다 하시다면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이 원칙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맞춰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 채널 SBS 비즈증권에서 김영구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